광합성 부분인데 여기 이제 용어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이 양분을 만드는 작용은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 초5 때는 이제 광합성이 잎에서 일어난다 요렇게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뭐 요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배웁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증산작용.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줄기에서는 자, 물이 물관을 통해 이동한다. 물관. 안쪽에 있는 게 물관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게 체관이고, 물관은 물의 이동 통로고 체관은 그 유기 양분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땅 속에 물을 흡수하고 식물을 지탱하며 잎에서 만든 양분을 저장하기도 한다. 꽃은 생식기관이고요. 열매는 이제 그 안에 씨가 있죠. 네,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열매가 맺히고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 잎으로 이동한 후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요. 기공. 그다음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들은 여러가지 기관을 이동해서 사용되거나 저장되기도 한다. 자,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는 여기 뭐 온도가 써져 있으니까 요거는 햇빛 쓰면 되겠네. 이거는 햇빛, 물, 공기, 흙, 온도 등이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확장해서 배울 건데, 광합성은 이제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든다.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합니다. 이산화탄소가 화학식이 CO2고요. 물이 H2O야. 그걸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포도당이 뭐 요래요. 화학식이 이런 식이 됩니다. 산소는 뭐 O2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 이제 이런 반응식을 맞추는 거를 배우는데, 아무튼 이런 식이야. 6개씩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6개씩.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무슨 의미냐면, 이산화탄소에 탄소와 산소가 있고요. 물에 수소와 산소가 있잖아.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잘 결합을 시켜 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도 내보내 줍니다. 산소도. 근데 사람한테 필요한 그 영양분도 만들어 주고 산소도 만들어 주는 게 식물이야. 식물 없으면은 다른 동물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식물한테 엄청 고마워하면서 이제 뭐 밥도 먹으시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식물이 있으니까 이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에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 양분에다가.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이거를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영양분의 화학 에너지를 바꿔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근데 그런 과정이 광합성인데, 그게 일어나는 장소를 초등학교 때는 그냥 잎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잎 안에 엽록체가 있거든요. 엽록체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고요. 시기는 이제 빛이 있을 때니까 낮에 주로 일어나는 거죠. 빛이 있을 때 낮에. 광합성에 일어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은 어떤 물질은 아니죠. 물질은 아니고 어떤 에너지원이지, 에너지원. 근데 빛을 흡수하는 게, 이거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엽록체는 어떤 사진 없나? 136쪽에 잠깐 보시면, 엽록체는 요 동글동글한 애들이야. 여기에 보면은 요 동글동글한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이게 엽록체야, 엽록체. 엽록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얘가 녹색으로 보이죠, 녹색. 녹색은 이 안에 엽록소가 있어서 그래요. 엽록소는 엽록체 안에 있는 색소를 말해. 그래서 엽록체랑 엽록소랑 다른 거예요. 엽록체 안에 이 색소, 엽록소가 흡수를 해. 근데 흡수를, 초록색은 흡수를 안 하는 거야, 사실. 초록색은 반사하는 거고, 청색이나 빨간색 계통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는 거야. 얘가 광합성 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빛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파란색 계통과 빨간색 계통은 써요. 에너지로. 근데 녹색은 안 써. 안 쓰니까 그냥 내보내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빛은 누가 흡수하냐? 엽록소가 흡수한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잎까지 이동한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됩니다. 기공은 이제 작은 구멍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광합성 산물이 이제 만드는 거 말하는 거죠. 예, 생산물이 생산물, 광합성 산물. 포도당과 산소가 있는데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포도당이고 곧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을 해요. 낮 동안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림 보시면 포도당을 만들었어. 그 포도당이 약간 육각형처럼 진짜로 생겼어요. 그래서 육각형으로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고, 얘를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꾸어 저장을 해. 낮에.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이 밤에 요 두 개만 붙어 있잖아. 이 녹말은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만 붙어 있는 게 설탕이야, 설탕. 이당류. 설탕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밤에는 체관을 타고 이동을 해요. 요거는 물관이고 요건 체관이고. 자, 그 다음에 산소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산소를 자기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남는 거는 공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식물의 호흡에 사용된다. 식물도 산소 필요하거든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 남는 거 일부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어나는 장소를 엽록체라고 하는 거고, 물은 물관을 타고 이동해서 올라왔고 여기까지.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들어온 거고, 기공을 통해. 빛에너지는 엽록소가 흡수한 거고, 그럼 이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데 산소는 자기가 쓸 거는 쓰고 내보내고요.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설탕으로 분해해서 각각의 세포로 이동시킵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뭐냐 알아보는 실험인데, 이거는 이제 BTB용액의 성질을 아셔야 되는데, BTB용액이라는 거는 원래는 초록색이에요. 처음에는 사실 BTB용액 중성일 때는 초록색이에요. 근데 산성일 때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배울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 저거나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는 노란색. 처음에는 초록색.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적을 때. 아니면 뭐 산소가 많을 때라고 해도 되는데. 자, BTB용의 색깔 알아야 돼. 노초파로 변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노초파로 변하는데, 노란색은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고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성일 때는 녹색이고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적어졌다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봐봐. 이제 요 실험 뭐 하는 거냐면, 숨을 불어넣어. 이게 이제 날숨이야, 날숨. 숨을 불어넣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야.
제가 근데 이렇게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불어 넣는 거예요, 진짜로. 예, 부글부글부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게 노란색인 겁니다. 여기 지금 얘는 쌓아가지고 안 보이지만 처음에 이거 노란색이야, 노란색.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냅두고 하나는 물풀을 넣고, 둘 다 물풀을 넣는데 하나는 싼 거야, 이렇게. 이게 그 은박지로 싼 거예요. 햇빛에 노출한 다음에 한참 있다 봐. 그러면은 잘 봐. 나가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알려주는 게.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근데 다는 그대로 노란색이죠. 이게 껍데기 까보니까 노란색인 거야. 근데 얘는 왜 그래?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랑 다랑 비교할 때는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다. 가랑 나를 비교할 때는 광합성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다는 지금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못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다. 이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산소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광합성을 이렇게 시키면 검정말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 근데 그게 여기 와가지고 갇힐 거예요. 근데 얘가 꺼져가는 향의 불이라던가 향불 같은 거를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쏘이잖아? 그러면 갑자기 확 잘 타올라. 불이 잘 붙으면 산소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생성물이 산소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고. 자,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가 있습니다. 빛이 세면은 광합성량이 증가를 해요. 근데 계속 증가하진 않아. 일정한 빛의 세기 이상이 되면은 일정해져요.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인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으면은 반응물이 많아지는 거여서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다가 일정해져. 근데 온도는 증가하다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한 40도 넘어가잖아? 그러면 급격히 감소해요. 이거는 식물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식물이 죽는 거예요. 일정 온도 이상이 되잖아? 그럼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프 형태를 아셔야 되고 외워야 되고요. 자,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만드는 과정은 이제 광합성이죠, 광합성. 광합성 장소 쓰라고 하면 뭐야? 엽록 뭐야? 엽록채 써야 돼. 소 쓰면 안 돼. 응? 장소는 엽록채야. 이거 소자가 붙으니까 엽록소 같은데 엽록소가 아니에요. 엽록채라고 써야 돼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빛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산소랑 포도당, 처음에 포도당 생깁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에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이게 오래 걸리는 데일까? 네. 광합성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옆 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그쵸? 빛에너지가 필요하고, 포도당과 산소가 맞는 거거든요. 10초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 푸는데. 이게, 내용 확인하는 거잖아. 이게 왜 이렇게 다 오래 걸리는지 좀
그 옆에 있는 거 보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문제 풀으라고 하면은 이제 한 두 개 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광합성에 빛과 물, 산소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것도 산소가 아니라 이건 산물이죠. 읽고 생각하고 체크하고 이러면 되는데,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주시면 되는데,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약물은 녹말이다. 포도당이다. 포도당 만든 다음에 녹말 만드는 거잖아. 선생님도 그렇게 똑바로 잘 읽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읽다 보면 자꾸 뒤에 글을 먼저 읽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도 똑바로 잘 못 읽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빨리 읽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중간중간에 읽는 게 아니고, 지금 1번 풀고 3번 푸는데 1번 푸는 다음에 2번 푸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처음이라는 글씨를 빼먹으면은 그냥 녹말인 줄 알아요.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준다. 그거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X 쳐야 되잖아. 그쵸? X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읽으면 처음이라는 글씨를 빼먹잖아. 그러면은 이거 동그라미 친다고. 그러니까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던가 아니면 저번에 내가 누구 현우진 그 사람 문해력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뭐 독서를 엄청 많이 했다 뭐 이런 영상 보여준 적 있는데, 앞에서부터 읽는 거야. 그냥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의 호흡에 사용된다. 남는 거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을 빼먹으면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야. 아니 뭐 빨리 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똑바로 풀 생각을 하세요. 똑바로 풀 생각을. 그러니까 자꾸 이거 풀다가 4번 풀다가 막 2번, 3번 풀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도. 그런다라고 해서 네가 빨리 풀었냐? 그렇지도 않아. 풀 수 있는 거 먼저 푼다라고 하는데 뭘 이거 그럴 만한 그런 지금 문제인가 이게? 물은 뿌리를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 이동한다. 이거 맞죠? 빛은 엽록소에서 흡수된다. 맞죠? 이산화탄소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이거 10초면 푸는데. 자, 숨을 불어넣어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놔뒀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을 모두 쓰시오. 얘는 빛을 가렸잖아. 광합성 못한다니까. B만 쓰는 거야. 모두라고 해서 C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BTB용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 시험관 모두 쓰시오. B만 광합성을 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썼으니까 이 실험을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쓰시오.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파란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이산화탄소라고 쓰지 말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써.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면 광합성량 증가하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거는 온도는 너무 높으면은 식물이 고사해. 식물이 죽어. 광합성량은 오히려 급감하게 됩니다. 자, 136쪽에 먼저 보겠습니다. 광합성에 대해서. 검정말은 이제 물풀 같은 거예요. 얘를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놔뒀어. 그러면 뭐 했겠어?
광합성을 했겠지 얘가. 그쵸? 광합성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애를 만들었나 확인해보는 실험인데, 이게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의 특징은 녹말이 있으면은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거 외우셔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녹말하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반응하면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색깔 변화를 보고 싶은데, 잘 봐봐. 이게 녹색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이거 그냥 여기에다가 얘를 떨어뜨리잖아? 그럼 이 녹색 때문에 잘 안 보여. 색깔 변화가 안 보여. 그래서 3번 실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으로 끓인다. 에탄올을 그냥 끓이면은 사실 좀 위험해요. 왜냐면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물론 이 가열장치가 뭐 이렇게 불 붙는 장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물중탕으로 끓여야 돼. 물중탕으로 하는 까닭. 물중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을 가열해서 가열하는 거야. 그냥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고. 자, 아무튼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색시키기 위해서이다. 왜냐면 색깔 변화를 잘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뺐어. 약간 녹색이었는데 탈색이 됐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봐봐. 이게 꺼머티티한 점들이 생기지. 그게 이제 청람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거는 곧 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얘가. 녹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원래 포도당을 만들었겠지만 처음에 녹말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녹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이거는 포도당을 알아보는 시약이 아니에요.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녹말이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시약이야. 그래서 청람색으로 된 까닭,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속도가 떨어지냐면, 일단은 잘 모르니까. 근데 수업에 좀 집중하시면은, 방금 다 배운 거거든요? 아니, 이거를 읽은 다음에 선택을 안 하고 옆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광합성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을 한 5번 한 것 같은데, 지금.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이게 동그라미야. 이거를 안 풀고 넘어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지지. 처음에는 포도당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녹말을 만든 거긴 하잖아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포도당과 반응하여 청람색이 나타난다. 아니라니까?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이랑 반응한다라니까?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포도당으로 바꾸어 엽록체에 저장된다. 거꾸로죠.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녹말로 바꾸어 저장하는 거지.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을 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 옆에 그 방금 한 거야 다. 이거를 옆에 방금 한 거고,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 수업을 좀 잘 들으시면은,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녹자면은 그 나중에 색깔 변화를 조금 더 관찰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람색으로 변한 구조는 무엇이냐. 이거 말이 어렵긴 하죠. 이 구조가 뭐냐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엽록체를 말하는 거, 엽록체. 요거를 말하는 거, 동글동글한 애가 뭐냐 이런 거거든요. 엽록체. 예.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다 위에 다 써 있어요.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졌다. 지금 가르쳐 줄 때 똑바로 듣고 하는 거예요. 빛의 색이랑 광합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관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르쳐 주면은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하는 거라니까. 자, 가르쳐 줍니다. 지금 시금치 잎조각을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에 넣어요. 근데 이 애의 역할은 얘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쓰는 겁니다. 여기 써있어요. 다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물에 녹으면, 물에 녹잖아요. 아무튼 탄산수소가 돼. 탄산수소 뭐 이런 애가 돼. 잘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탄산수소 이런 애가 돼. 이거 잘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은 뭐야? 이산화탄소를 녹여놓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하려면은 시금치 잎 조각이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가라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에 넣고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공기 같은 게 빠져나가요. 피스톤을 당겨가지고 입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자, 발광 다이오드를 하나 켜고 두 개 켜고 세 개 켜고 뭐 이런 식으로 실험할 거야. 하나를 켜면은 빛의 세기가 센 거예요. 세 개를 킨 게 빛의 세기가 센 거예요. 세 개죠, 세 개. 그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라는 거지, 얘는. 자, 근데 얘가 떠오릅니다. 근데 왜 떠오르냐면, 광합성하게 되면 산소가 생기지, 산소. 그러면 이 조각에 산소가 이렇게 채워지면 가벼워져 가지고 뜨는 거야. 근데 빨리 뜨면, 이게 빨리 떴잖아요. 빨리 뜨는 게 광합성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빨리 떴잖아. 얘 209초고 얘는 265초잖아. 응? 빨리 뜨는 게 광합성량이 많다라는 거야.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를 한다는 거죠. 아직은 뭐 이게 만약에 더 뭐 5개, 6개 설치하다 보면은 시간이 비슷할 때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건 지금 3개까지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LED 전등을 멀리 있을 때 기포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이 기포가 산소야, 산소. 그러니까 기포의 수를 세는 거예요. 기포가 많이 올라오면 광합성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 있을 때랑 가까이 있을 때 빛의 세기가 세질 거 아니야? 그러면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해. 뭐 한 1분 동안 발생하는 그 기포수를 세는데, 기포수가 많아질수록 광합성량이 많은 거예요. 확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해보시고요.
전등이 켜진 수는 온도 변화를 뜻한다. 맞아? 아니에요. 빛의 세기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LED 등을 쓰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백열 전구 쓰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LED 전구를 써가지고요. 빛의 세기만 증가시킬 수 있고, 입 조각에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맞죠? 입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다. 맞죠?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쓰는 까닭,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뭐 그런 말에 들어가야 되고, 예,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입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 까닭은 빛의 세기와 산소 발생량과의 변화로 소설하시오.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해서 산소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여 산소 발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광합성에 대해서 그 숙제는 내신 숙속에 1번부터 12번까지 푸는 거 숙제로 표시해 놓으시고요. 1번부터 12번 숙제. 네, 수고 많았습니다. 뭐 수행 보거나 이러면 알려주세요. 뭐 한다고.